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영국 출신 여행 유튜버 커플입니다. 이 커플은 평소 방콕, 도쿄, 뉴욕 등 전 세계 미식 도시들을 직접 발로 누비며 현지 음식을 솔직하게 평가해 온 정통 푸드 트래블러인데요. 이들이 이번엔 서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못을 박듯 선언합니다. 일주일 동안 최대한 많은 음식을 먹겠다고. 길거리 음식부터 미쉐린 식당까지 한국식 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까지 전부 도전하겠다고 말이죠. 방콕과 도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서울을 그 위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의 어떤 면이 이들을 그토록 확신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 답은 첫 번째 목적지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명동 야시장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명동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골목 곳곳에 가득 들어선 노점들,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 냄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여행자들로 가득 찬 그 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죠. 이 커플도 명동 야시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메뉴판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계란빵이었습니다. 들어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빵 위로 노른자가 온전히 살아있는 달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남자 파트너는 빵이 정말 폭신하고 달걀이 완벽하게 익혀져 있다. 맛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그레이스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라며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맛있으면 맛있다, 아니면 아니다. 포장하지 않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신뢰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감탄은 그 다음 메뉴에서 터집니다. 버터 구이 가리비와 치즈 가리비를 동시에 주문한 두 사람은 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꽃이 치솟는 화려한 조리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던 이 커플 한 입 먹자마자 입이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 최고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살이 크고 탱글하며 갓 구워서 너무 맛있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 최고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럽에서 가리비 요리를 먹으려면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 들어가야 하고 가격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야시장 노점에서 길거리에 서서 이 수준의 가리비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차이가 이 커플을 경악하게 만든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가리비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랍스터와 치즈 조합이 등장합니다. 그레이스는 인터넷에서 보고 한국에 오기 전부터 꿈꿔왔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 메뉴를 기대했는데요. 실제로 먹어본 뒤에는 달달하고 치즈도 맛있고 달콤한 갈릭 소스까지 진짜 너무 맛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어서 코코넛 튀김 새우로 이어지는 해물 퍼레이드. 살도 엄청나게 크고 코코넛 튀김이 바삭하면서도 신선하다. 완벽하다는 극찬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꼬치 차례입니다. 소스를 가득 머금고 불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은 테리야끼 치킨 꼬치. 길이도 상당히 길고 소스가 뚝뚝 떨어질 정도입니다. 소스가 엄청 많이 발려있고 좀 맵지만 진짜 육즙이 넘치는 치킨이다. 매운맛이 올라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해라며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매운맛이 천천히 올라온다는 그레이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자 파트너는 맛있다는 일념 하나로 꼬치를 흡입하다가 결국 입에 불이 붙고 말죠. 한국 길거리 음식의 저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명동 야시장의 대장정은 디저트로 마무리됩니다. 마시멜로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특이한 구성의 디저트와 딸기와 누텔라를 듬뿍 올린 명동 팬케이크까지 총 7가지에서 8가지의 음식을 먹은 이 커플이 이날 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 합쳐 12만원,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5,060파운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영국에서 같은 수준의 해산물 요리 몇 접시를 먹으면 이 금액의 두세 배는 거뜬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울 야시장의 가성비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미 이 장면 하나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커플이 찾은 곳은 틱톡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카페 어니언입니다. 한옥을 기반으로 한 인테리어와 직접 로스팅한 원두, 그리고 매일 아침 구워내는 페스트리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들은 한국에서 화제가 된 솔트 브레드 크루아상과 슈가 파우더가 녹아내리는 스노우돔 페스트리를 주문합니다. 솔트 브레드를 처음 먹어본 그레이스는 예상보다 쫄깃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탄력 있는 쫄깃함이라며 짭짤하고 버터향이 가득하다. 인기 이유를 알겠다고 말합니다. 슈가 파우더 스노우돔 페스트리를 베어 문 뒤에는
입가에 온통 슈가 파우더를 묻힌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데요. 크루아상처럼 버터향이 진하고 플레이키한 식감에 슈가 파우더가 입안에서 녹아내린다. 왜 다들 이걸 집어드는지 이제 알겠다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카페 어니언 주변 거리 풍경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감탄을 자아냅니다. 한옥 처마 아래 어니언 간판이 걸려있고 바로 옆에는 서브웨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특이한 조합. 수백 년 된 한옥 건물과 현대 프랜차이즈가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는 이 풍경이야말로 서울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인데요. 이 커플도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바라봅니다. 오전에 카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커플이 찾은 다음 장소는 숨겨진 고급 치킨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을 받아 찾아간 곳인데 한국식 프리미엄 치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치킨집을 상상하고 들어갔다가 이 커플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납니다. 치킨에 직접 소스를 바를 수 있도록 작은 솔이 함께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갈릭, 간장, 레드 소스, 허니 소스 중에서 골라 취향껏 발라가며 먹는 독특한 콘셉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 이 커플이 가장 크게 감탄한 것은 뜻밖에도 치킨이 아니라 트러플 볶음밥이었는데요. 치킨보다 볶음밥이 더 맛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이 레스토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영국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트러플 요리를 먹으려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치킨집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목적지는 익선동의 한국-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는 돼지고기 파스타. 얼핏 들으면 어색한 조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한 크림 소스와 파스타 위에 붉은 양념이 내려앉은 그 비주얼은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한국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요리였는데요. 이 커플은 음식이 전부 정말 훌륭했다는 말과 함께 한국에서 식사는 유럽이나 호주와 달리 술보다는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가 있다는 흥미로운 관찰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이 커플이 가장 기대했던 장소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출발 전부터 리스트 최상단에 올려놨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도착해보니 예상보다는 덜 붐볐다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풍의 인테리어와 주방에서 직접 베이글을 만드는 과정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수십 가지에 달하는 베이글 종류.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커플은 트러플 버터, 치즈 포테이토 할라피뇨 소시지, 그리고 이 가게에서 가장 유명한 쪽파 크림치즈 베이글까지 4종류를 포장해 숙소로 돌아갑니다. 토마토 스프와 트러플 머시룸 스프도 함께 들고서요. 베이글을 하나씩 꺼내 먹기 시작하는 이 커플. 트러플 버터 베이글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트러플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베이글은 탱글하면서 맛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쪽파 크림치즈 베이글 앞에서는 바깥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완벽하게 구워진 베이글. 크림치즈에서 달콤함도 느껴진다며 감탄이 이어집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베이글 중 최고. 한국에서 시도한 것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경험이라고요. 뉴욕에서도 베이글을 먹어봤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영감이 된 런던 브릭 레인에서도 먹어봤다고 했는데 서울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그 둘보다 훨씬 위라고 단언했습니다. 뉴욕과 런던을 넘어선 베이글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걸 한국인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베이글의 감동을 안고 이 커플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노점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 시장은 서울 음식 여행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인데요. 녹두전, 김밥, 호떡, 칼국수,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던 유명 칼국수 수집까지 먹고 싶은 것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 커플은 처음 먹어본 녹두 해물전에 대해 바삭하게 튀겨진 겉면과 녹두, 새우와 해물이 가득한 속. 마치 해물 해시 브라운 같다. 진짜 맛있다며 극찬합니다. 그리고 호떡 앞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바로 먹지 못하고 잠깐 기다려야 했는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너무 고소하고 바삭하면서 쫄깃하다. 이미 중독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을 마무리하며 이 커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오는 푸드러버라면 반드시 와야 할 곳이라고요. 런던의 버러 마켓, 방콕의 야시장을 다녀본 사람들이 광장시장에 이 평가를 남긴 것입니다. 광장시장을 나온 뒤 이 커플이 향한 곳은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명동교자였습니다. 1966년에 문을 연
말 그대로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이 가게 앞에 항상 줄이 서 있는 이유를 이 커플은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만두, 칼국수, 냉면을 모두 주문해 먹은 이 커플이 남긴 말. 미쉐린 만두를 난생 처음 먹어봤다. 만두가 하이라이트였지만 국수도 훌륭했다. 이 모든 음식을 20파운드에 먹다니 믿기 어려운 가성비다. 제발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훌륭했다. 유럽에서 미쉐린 레스토랑에 앉으면 이 금액으로는 음료 한 잔도 못 마십니다. 서울에서는 미쉐린 만두 한 상 가득 차리고도 거스름 돈이 남는 것이죠. 식사 중간중간에는 한옥 카페 실리도가에 들러 전통차와 곰 젤라토로 쉬어가기도 하고 닷 블랭킷 카페에서 보기 드문 아침 파스타를 즐기기도 합니다. 청수당 카페에서는 이 가게의 시그니처 에그드롭 커피와 딸기 치즈케이크를 주문하는데요. 크렘 브릴레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의 에그드롭 커피는 뜨거운 버전과 차가운 버전 둘 다 시켜서 비교해 볼 정도로 진지하게 즐겼습니다. 한국 카페 문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 한 잔의 음료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음료를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나라. 그게 서울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메인 식사 장소는 미쉐린 가이드 추천을 받은 플라워 블라썸 온 더 라이스였습니다. 비빔밥과 쌈 메뉴, 나물과 스팀 채소, 그리고 고급 김치까지 4코스로 이어지는 정식을 먹은 이 커플은 서울에 머무는 내내 채소를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었다며 웃음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전 코스가 전부 맛있었고 왜 미쉐린 추천 식당인지 확실히 알겠다고 평가합니다. Can definitely see why that is Michelin recommended. Such a delicious meal with all 4 courses. More vegetables than we had in our whole time here in Seoul, so it's good to get some. 그리고 이 여행을 마무리하며 이 커플이 남긴 한마디. 솔직히 서울에서 한 주를 더 있었어도 음식의 겉만 후둔 수준이었을 것 같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일주일을 온전히 먹는 데만 써도 서울 음식의 표면조차 긁지 못했다는 말. 방콕도 도쿄도 뉴욕도 다녀본 이 커플이 서울에 이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명동 야시장은 퇴근 후 가볍게 들르는 곳이고 광장시장은 주말에 산책 삼아 가는 곳이며 명동교자는 점심 한 끼 해결하는 식당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평생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이 세계를 향해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